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합계과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4장의 급여명세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합계 평균액 지난 시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합계액은요, 어떤 거냐면 여기 앞에 우리 총무팀이라고 지금 지정해 놨잖아요. 여기에 유효성 검사위에서 총무팀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사팀이라든가 홍보팀이라든가 이 부분에 자꾸 변화하면 이 부분이 총무팀이면 총무팀에 대한 급여에 대한 합계가 나오게 하고요. 만약에 인사팀이면 인사팀에 대한 합계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여기에 이 팀에 따라서 합계가 자꾸 변하게, 자동적으로 변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디에요? 부서별에 따라서. 그쵸? 부서별에 따라서 기본급에 대한 합계액을 여기다가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총무팀이니까 총무팀을 지금 찾아서 얘가 이렇게 3개를 가지고 기본급인 이 3개를 더하면 요 금액이 나오게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기획팀을 찾아서 기획팀으로 이거를 변경했어요. 그러면 기획팀을 찾아가지고 여기 3개를 찾아서 이 기본급을 더해가지고 이쪽에 나타나게. 자, 어떤 말인지는 이해하셨죠? 예, 저기 부서에 따라서 기본급의 합계가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어느 부서냐? 부서에 따라서 지금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기본급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죠. if가 들어갑니다. if가 들어가요. if 조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if는 조건이 들어간다고요. 조건이 들어가는데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SUMIF가 되는 거예요. SUMIF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에 맞는 거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일까요? 조건 어떤 부서예요? 라는 거죠. 어떤 부서? 자, 즉 여기가 되는 거죠. 부서의 범위. 부서가 이 부서에서 찾을 부서를 찾아요. 지금은 총무팀이니까 총무팀을 찾겠죠. 그쵸? 그리고는 기본급에 대한 요 범위에서 총무팀하고 매칭되는 요 행들에 있는 요것들을 더해 주세요 라는 게 이 SUMIF입니다. 잘 볼까요? 다시요. 첫 번째 조건 범위는 부서 범위로 지정해 주어요. 그리고 조건은 여기요. 요걸로. 요게 자꾸 변할 거잖아요. 총무팀, 인사팀, 기획팀 뭐 이렇게 변할 거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요 조건을 지금 여기다가 인수로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더할 범위는 기본급의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요 총무팀을 찾아가지고 더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서 범위는 이 부서가 있는 범위. 그쵸? 부서의 범위 B2에서부터 B15까지의 범위로 설정해 주고요. 찾을 부서는 바로 여기에 선택한 이 부서에서 찾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기본급의 범위는 다 나왔죠. 여기 있는 이 범위로 해주면 여기에 따라서 이 총무팀 이 범위에서 총무팀인 거 찾아가지고 이 더할 이 범위에 여기 딱 매칭되게 요 행에 맞게 여기 있는 거를 더해주는 역할이 바로 SUMIF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더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띄워줄게요. 여기다 띄워줄 테니까 이거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먼저 여기 합계액에다가 요걸로 부서별 기본급 합계 구하겠습니다. 합계액에 셀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우리는 여기다가 여기 주소 표시줄에다가 서식 여기다가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는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액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UMIF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SUMIF 함수 불러왔다면은 이 SUMIF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함수 열어주겠습니다. 열어주고요. 첫 번째는 조건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자, 부서의
부서별로 찾을 거니까 부서의 범위 찾아볼까요? 부서가 있는 범위 어디예요? B2에서부터 예, B15까지입니다. 네, 부서가 있는 범위는 이 총무팀에서부터죠. 예, 총무팀에서부터 적지 않아요.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됩니다. B2에서부터 B15까지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 부서의 범위를 이렇게 참조해 주고 있죠. 참조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수하기 위해서 구분자 쉼표 눌러볼게요. 자, 구분자 쉼표 눌렀고요. 그 다음에는 크리테리아 해가지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조건은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변할 거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선택적으로 하잖아요. 총무팀, 인사팀 선택을 할 건데 이게 자동으로 어디요? 참조하게 여기 있는 J10셀을 참조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여기 안에 있는 게 총무팀이니까 총무팀이면 총무팀, 인사팀이면 인사팀 여기가 자꾸 변하게 되겠죠. 이 셀이. 자, 그리고는 이제 합계를 구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에 인수는 더할 범위입니다. 어디를 더할 거예요? 우리는 기본급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니까 쉼표 눌러서 구분자 해주고요. 그리고 기본급의 합계 범위로 쭉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D2에서부터 D15까지 더할 범위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함수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총무팀에 제가 여기서 한 거랑 금액이 조금 약간 다르네요. 990 나오는데? 네, 990 나오네요. 응용해 볼게요. 자, 여기 총무팀이 지금 990이잖아요. 총무팀 안 하고 기획팀으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여기 앞에 보실까요? 앞에 부서를 기획팀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기획팀 하면은 기획팀에 대한 기본급 합계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또 인사팀 해볼게요. 그러면 인사팀의 합계. 이거 엄청 편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네. 네, 총무팀, 뭐 개발팀 해가지고 기본급의 합계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자, 이번엔 평균 금액 구하기 위해서 평균 금액 여기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이 평균액을 구하는 것도 부서에 따라서 평균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어떻게 하냐면 평균액을 부서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조건이 되겠죠. 조건이 들어가려면 if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뭐예요? average예요. average. 평균 구하는 거. 그러면 이거 두 개 합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총무팀에 따른 기본급의 평균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verage if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건, 평균을 구하긴 구하는데 조건에 따라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조금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앞에 거는 조건에 따른 기본급의 합계 구한 거고 지금은 조건에 따른 기본급의 평균을 구합니다. 요 앞에 있는 것만 달라졌죠? 썸인지 에버리지인지 그쵸?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랑 똑같죠? 부서 범위가 조건 범위가 되겠죠. 이 부서에 따라서 이 부서의 범위에서 우리는 총무팀을 찾을 거예요. 총무팀 요걸로 찾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부서의 범위는 이 범위 B2에서부터 B15까지의 범위 안에서 총무팀을 찾아요. 그리고 기본급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기본급의 범위를 이렇게 해주면 기본급의 평균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똑같이 우리 또 평균 또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액을 구할 L10셀을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등호 입력하시고요. 평균을 구하는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하기 average if 함수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aver a까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aver까지 하면은 a까지 하면은 average 함수에 대한 네 가지 함수를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우리는 조건이 필요한 평균 구할 거니까 average if 함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함수를 열어주고 있죠. 가로 열고. 여기에 됐다면 첫 번째 인수가 범위예요. 조건의 범위. 조건 범위는 부서에 대한 범위니까 부서의 범위 B2에서부터 B15까지의 범위를 드래그 앤 드롭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 구분자 쉼표 눌러주고 그리고는 여기에서 여기 있는 급여의 이 부서에 따라서 바뀌니까 이 부서를 참조해 주겠습니다. 여기가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에 따라서 이 부서를 찾아주고 그리고 세 번째 인수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쉼표 눌렀어요. 이 마지막에는 평균을 구할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평균을 구할 거는 기본급에 대한 평균이니까 기본급 범위인 D2에서부터 D15까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참조해 줄게요. 자,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로는 직접 닫아주겠습니다. 가로 닫기. 그래서 가로가요, 맨 마지막에 검정색이면은 된 거예요. 여기가 막 빨간색이거나 노란색이거나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가지고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무팀에 대한 평균액을 이렇게 구했죠. 우리는 총무팀 말고요. 다른 팀도 한번 구해볼까요? 기획팀 아니면 인사팀 이렇게 해서 기본급에 대한 합계와 평균까지도 다 변경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부양가족 2명 이상인 직원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맞아요. 자, 여기도 부양가족이 이런 2명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쵸?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2명 이상. 그냥 여기 보면은 부양가족이 3명, 1명, 2명, 뭐 여러 있잖아요. 1명은 이제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2명 이상이다라는 그거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부등호로 크거나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 조건에 맞는 직원 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수를 구하는 거는 뭘 하냐면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수의 셀의 수를 구하는 거고요. 조건이 들어가니까 조건은 어떤 거예요? if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쳐요. 그러면 맞아요. count if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2명인 거를 셀을 다 봐가지고 이 5개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2개 다 더한다고 했죠. count if 함수로 해서 합니다. 요거는 이 조건에, 이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더합니다. 네, 셀의 개수를 더해요. 자, 조건은 우리가 부양가족이 여기 이 범위에서 2명 이상인 거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부양가족 범위에서 2명 이상인 거 찾아주세요. 셀의 개수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하면 F2에서부터 F15까지의 범위 영역에서 2명 이상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적어줄 때 여기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바로 요거죠. 이 부등호가 이렇게 입력할 때요, 그냥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해주셔야, 입력해 주셔야 인식이 됩니다. 이거를 안 적잖아요. 오류가 납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져요. 여기에 이 부등호 입력할 때 원래 if 함수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왼쪽에 있는 값을 적어주지 않아요. 이게 적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지금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저렇게 됐어요?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런 공식화되어 있어요. 저게. 예, 공식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부등호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부양가족 2명 이상 직원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예. 가로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가 봐요. 가로 열고 닫고 함수는 할 때. 무조건 가로로 열고 닫고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를 구하는 거 카운트 if 함수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부등호 입력하셔도 되고 수식 입력술에 부등호 입력하셔도 되고 저는 위에다가 할게요. 부등호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count if 함수를 불러올게요. count까지 입력해 보겠습니다. count 그러니까 count 함수를 불러오면 count와 연관되어 있는 함수들이 쭉 나오고 거기에서는 조건에 맞는 셀의 수 구할 거니까 count if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열기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죠. 첫 번째는 조건의 범위입니다. 조건 범위는 부양가족을 찾을 거니까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 이렇게 F2에서부터 F15까지 쭉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범위 참조가 되고요. 그리고 쉼표 눌러서 다음 두 번째 인수 입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는 조건을 입력하는 거예요. 2명 이상이다 라는 조건. 부등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 입력해 주고요. 크거나 같다 해주고 숫자 2까지 적어주고는 부등호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 가로까지 닫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명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여기에서 찾아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는 엔터 눌러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5개의 셀을 조건에 맞는 게 5개다 하고 보여주죠. 잘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자, 이거 저장하고 새로운 파일 불러올게요. 저장,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디스켓 모양 있죠? 저 저장 버튼을 클릭할게요. 네, 클릭하면은 저장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가지고 이거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기 4장에 급여명세서 2를 불러오겠습니다. 다 불러오셨다면 편집 사용을 눌러서 불러오면 항상 편집사항을 눌러야 되는가 봐요. 그래야 이게 열. 네, 이 급여명세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급여명세서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 했던 거랑 비슷하게 여기 과장, 차장, 부장에 대한 직급수당을 직급에 따라서 수당 나타나게 해주면 되고요. 여기도 가족수당 그렇게 또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이죠. 지금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가족수당 있네요. 여기 가족수당 있네. 여기 직급수당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직급을 이렇게 한번 좀 해볼 거예요. 직급을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직급이 요 데이터 가지고 이걸 중복 제거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직급을 유효성 검사 진행할 거고요. 직급에 따른 기본급의 합계, 직급에 따른 평균액 구하고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여기 2명이고 3명이고 2명은 몇 명이고 3명은 몇 명이고 하는 요거를 지금 구해보자 라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똑같습니다. 예, 조금 완전히 똑같아요. 그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먼저 해볼까요? 직급별 수당. 예, 직급에 따른 직급 수당을 구하기 라는 거죠. 자, 이거는 조건이 조금 필요해요. 과장인지 차장인지 부장인지 물어봐 줘야 됩니다. 자, 조건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인 거죠. 그래서 if가요 3개가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차장이에요, 과장이에요, 대리이에요? 한번 물어봐주고 또 한 번 더 또 if 해가지고 과장이에요, 차장이에요, 뭐 또 물어봐주고 해주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if를 적을 건데 if 함수로 할 건데요. 여기다가 조건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조건식이 들어가요.
true인지 false가 결과가 나오는 조건식이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맞으면 참의 결과를 뿌려주고요. 만약에 안 맞아요. 그러면 이 거짓이 들어가는데 이 거짓 대신에 다시 한 번 더 if로 한번 조건식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가 조건식 또 들어가요. 이게 뭐라고요? 이거를 중복 if 함수라고 하죠. 중복 함수라고 해요. 자, 조건식 들어가고 참 들어가고 거짓 들어가는 이런 결과. 그래서 가로가 지금 한번 if가 함수 한 번 열고 두 번 열고 그랬으니까 마지막에도 두 번으로 닫아줘야 되는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자는 거죠. if 함수를 하는데 조건식이 세 개가 있다고 했어요. 과장인지 물어봐주는 조건식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은 거죠. 직급이요. 직급이 과장이에요. 물어봐주는 거죠. 그쵸? 직급 과장 맞으면 직급 수당인 30 과장에 대한 수당 과장 수당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죠. 다시요. 여기가 과장 수당 적어주고 다시 한 번 더 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물어봐줘요? 차장인지 다시 한번 물어봐 줍니다. 차장이에요 하고 이렇게요. if 함수로 해서 직급이 차장인지 물어봐 줘요. 그쵸? 이거를 표현을 하려면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자, 다시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차장 수당 적어주고 그쵸? 한 번 더 물어봐야겠죠. 부장도 있잖아요. 여기 부장. 그쵸? 부장이 있으니까 부장에 대한 거기다가 한 번 더 2% 해가지고 직급이 부장이에요. 한 번 더 해주고 만약에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부장 수당을 적어주고요. 그쵸? 부장 수당 적어주고 여기에서 if가 이렇게 들어오죠. 직급이 과장인지 직급이 차장인지 직급이 부장인지에 따라서 해주고 나머지는 직급이 요것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차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면 직급이 수당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직급 수당 없으니까 0으로 해주고 그래서 if가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했으니까 가로 닫는 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닫아줍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자, 여기 직급수당이 필요한 부분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직급수당 과장인지 차장인지 부장인지 여기다가 비교해서 조건 true인지 false인지에 대한 조건식을 만들어 가지고 직급수당 구해주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if 함수를 열어줄게요. if 해가지고 if 함수 바로 밑에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자, 열어주었다면은 여기 첫 번째 인수가 로지컬 테스트예요. 로지컬이라는 뜻이 논리입니다. 네, 논리식이 여기에 들어오라라는 거죠. 논리식이 과장인지 해주는 거죠. 과장에 대한 직급은 여기 정동건에 대한 직급은 여기 있습니다. 그쵸? 이 직급에 따라서 요거가 맞는 거를 지금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직급에 정동건에 대한 직급 C 두 번째 셀이요. C 두 번째 셀이 과장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과장 여기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이렇게 한번 참조해 줄까요? 과장인지. 네, 이거 그냥 원래는 이렇게 셀을 참조해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저렇게 참조해 주셔도 되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나중에 이걸 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복사할 거잖아요. 복사하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밑으로 변하는 거 알고 있죠? 변하지 말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고요. 이거는 지금 요 직급이 과장인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쵸?
맞으면 어떻게 해요? 직급의 과장에 대한 직급 수당을 주면 돼요. 네, 두 번째 인수 하기 위해서 콤마 쉼표 눌러줄게요. 그리고는 과장에 대한 직급 수당 참조해 주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과장에 대한 직급 수당은 L5셀이 지금 참조해 주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해줄 거니까 얘도 F4키를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직접 금액을 입력해 주셔도 돼요. 뭔지 아셨죠? 뭔지 아시죠? 직급을. 자, 여기다가 이렇게 과장 적어주고 과장 수당을 30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30만 원이 하다가 35만 원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 직급 수당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하려면 이걸 직접 다 수정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참조해 주면 이 수당이 계속 변해도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셀을 참조해 주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겁니다. 중요하네요. 네네. 아니, 절대 참조는 이거는 셀을 이렇게 복사할 거라서 절대 참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다시 또 조건을 물어봐 줘야겠죠. 차장인지 과장인지 부장인지 또 해줘야 되니까 쉼표 눌러서요. 쉼표 누르면 여기 또 자꾸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value if false, false의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했어요. 여기 첫 번째 인수가 이 직급이 과장이면 과장에 대한 수당이죠. 이게 요거 과장에 대한 수당이에요. 여기는 과장이 안 맞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과장이 안 맞으니까 우린 차장인지 아닌지 또 비교해 가지고 해줄 거니까 비교를 하려면 다시 한 번 더 if를 불러와야겠죠. if 함수 불러와 주고 if 함수 더블 클릭해서 if 함수를 열어 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누구예요? 정동건에 대한 직급이 차장인지 다시 한 번 더 비교할게요. C 두 번째 셀이 네, 두 번째 셀이 같다 등호 어디와 같아요? 여기 있는 차장과 같은지 또 비교해 줍니다. 차장인지 비교해 줘요. 차장 클릭. 얘도 마찬가지 우리 채우기 핸들로 해서 변하지 않도록 F4키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 직급이 차장인지 비교해서 또 맞으면 쉼표 눌러가지고 value if true 해서 참인 값을 줍니다. 차장이 맞으면 차장에 대한 직급수당 여기에 참조해 주면 되겠죠. 차장에 대한 직급수당 차장 직급수당이 L6셀이니까 L6셀 참조해 주고 변하지 말라고 채우기 핸들로 해서 밑으로 행이 변하지 말라고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줄게요.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쉼표 눌러 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부장인지 또 한번 물어봐 줄게요. 네, if 함수로 해서 value if false잖아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 부분 if 함수로 해서 조건 여기 한번 했고요. 과장 여기 두 번째 if로 해서 차장 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부장도 한번 해줄까요? if 함수 불러와 주고요. if 함수 더블 클릭해서 if 함수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동건에 대한 이 직급 C 두 번째 셀이 네, 어디와 같아요? 부장하고 같은지 등호 입력하시고 같다 부등호 입력하고 부장인지 이렇게 비교해 주게 되겠죠. C 두 번째 셀이 J 7번째 셀 부장이 같냐 하고 물어봐주고 얘도 채우기 핸들로 변하지 말도록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쉼표 눌러서 다음 번째 인수 가보도록 할게요. value if true 저 조건식이 맞으면 차민값은 부장에 대한 직급수당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직급수당 부장에 대한 직급수당 L7셀에 해당되겠습니다.
L7셀도 마찬가지 채우기 핸들로 변하지 말도록 F4키 눌러서 절대값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 마무리됐죠. 과장, 차장, 부장을 다 비교해 봤어요. 근데 여기에 맞지 않는 사원, 주임, 대리는 직급수당이 없도록 0으로 만들어 줄게요. 쉼표 누르고요. 이 조건이 모두 다 맞지 않으면 이제 0으로 만들어 주기. 여기 조건 맞지 않고 이 조건도 맞지 않고 이 조건도 맞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요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if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가로를 하나, 둘, 세 개 해서 닫아주겠습니다. 가로 3번 닫기. 자, 그리고는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정동건의 직급이 60만 원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채워볼까요? 자, 과장은 30만 원, 차장 45만 원, 그리고 대리 같은 경우에 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급에 대한 수당이 없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직급별하고 합계 평균 요 빈칸 있는 부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